안녕하세요. 성령의 문화산책입니다. 오늘은 나는 뻔뻔하게 살기로 했다 1부에 이어 2부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자존감을 만드는 21가지 솔루션 중 10가지를 1부에서 소개해드렸는데요. 2부는 나머지 11가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 책에서 전하고자 하는 핵심 솔루션은 마지막 부분에 있으니까 끝까지 시청해 주시길 바랍니다. 제3장 자존감에 관한 몇 가지의 오해. 11번째 솔루션입니다. 진실이라도 강요해서는 안 된다. 자존감과 이기주의를 구분하라. 보트가 난파되어 힘을 합쳐 노를 젓고 있을 때 필요한 것은 돛대를 밀어주는 바람과 배를 젓는 항해 기술입니다. 함께 춤을 출 때 두 사람이 따라야 하는 것은 음악의 리듬과 박자입니다. 상대에 대한 배려가 없다면 난파된 배는 험난한 파도에 휩쓸리게 되고 댄스는 엉망이 될 것입니다. 서로 존중하는 것에 행복의 열쇠가 있습니다. 힘은 지배하지만 사랑은 승리한다. 이는 어떠한 인간관계에도 적용되는 법칙입니다. 뻔뻔하게 단호하게 나답게 부정적인 사람 옆에서 나 지키기. 우리들은 항상 상대방의 부담을 들어주어야 하고 상대방이 고통을 호소하면 한숨을 짓는 등 동정을 나타내야 하고 누군가 어려움을 겪으면 부드럽게 위로해 주어야 한다고 배워왔습니다. 하지만 의무감에 얽매이다가 자신의 삶마저 잃어버리는 경우도 너무나 많습니다. 그렇지 않으려면 스스로 감정적으로 치우치지 않게 객관적인 태도를 견지해야 합니다. 자기 자신에게는 냉정하면서도 타인에게는 관대한 어리석음에서 벗어나야 합니다. 이런 태도는 몰인정한 행동이 아닙니다. 주위의 부정적인 사람 때문에 내가 온전한 자기를 잃어버린다면 나는 물론이고 타인의 세계까지 완전히 상실하게 되는 셈입니다. 자기 존중의 세계로 나아가는 일은 무엇보다 먼저 온전한 자기 자신으로 뻔뻔하게 무장하는 것에서부터 출발해야 합니다. 13번째 솔루션입니다. 자존감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 무작정 착하게가 아닌 어떻게 착하게 살 것인가. 추하고 뻔뻔한 마음이나 맹목적인 선량함은 현대를 살아가는 데 있어서는 독이 되는 것입니다. 지혜가 뒤따르지 않는 자기 존중은 손해만 보고 사는 바보가 되는 길입니다. 하지만 지혜가 있는 선량한 이기주의자는 곤란한 상황에 직면하게 되면 문제되는 사항을 일일이 정리하고 모든 관계를 살펴본 후에 내적인 확신과 외적인 사실, 원인과 결론을 관련지어 해결의 실마리를 찾기 위해 노력합니다. 다른 사람을 위하려면 가끔은 이기적이어야 한다. 심리학자 에드워드 엘버트의 말입니다. 14번째 솔루션입니다. 자신에게도 배려가 필요하다. 다른 사람은 다 잊은 일, 왜 나는 하이킥 할까? 자책감에 괴로워하는 사람들은 스스로를 파괴하는 데 능수능란합니다. 자기 자신을 더 괴롭히고 부정적으로 몰고 가면서 묘한 쾌감을 느끼기도 합니다. 자기 자신을 비난하고 지난 일들을 자책하면서 사는 사람은 완벽주의 탓일 수도 있습니다. 잘못된 행동을 했을 때 자신의 불완전함을 부끄러워하면 새로운 사실을 배울 수 없습니다. 열등감이나 죄책감을 버리는 방법을 배우라고 합니다. 걱정을 떨쳐버리는 행동 방침 5가지를 살펴보면, 첫 번째, 이미 발생한 문제에 저항하지 말고 종종 있는 일이라 생각하라. 두 번째, 곤경의 원인을 제공하는 사람들에게 친절하라. 부드러움은 최악을 면한다. 세 번째, 우리들은 기쁨만이 아니라 고통을 통해서도 성장한다. 네 번째, 극복할 수 없다면 상황을 즐기라. 다섯 번째, 무슨 일이 일어나더라도 자기 자신과 다른 이를 존중하는 마음이야말로 천하무적이라는 사실을 잊지 마라. 낮은 자존감이란 끊임없이 브레이크를 밟으며 인생을 운전하는 것과 같다. 미국 컬럼비아 대학교 성형외과 의사이자 심리학자인 맥스웰 말츠의 말입니다. 15번째 솔루션입니다. 1+1은 하트다. 연애에서 필요한 진짜 자존심. 평생을 다른 방식으로 살아온 두 사람이 어느 날
거의 평생을 두고 공동생활을 하게 된다. 부부 사이는 어떤 인간관계보다 타협과 협조가 필요한 관계입니다. 차이를 무신경하게 넘기거나 자신의 취향만을 만족시키려고 해서는 안 되며 자기가 좋아하는 것들 혹은 자신의 불만만을 일방적으로 내세워서도 안 됩니다. 반면에 아무리 가까운 부부 사이라도 자기만의 삶을 벌이게 되면 그 틈새로 어김없이 불화가 끼어듭니다. 세상의 어떤 부부도 모든 면에서 완벽하게 일치하는 사람들은 없습니다. 자기 자신이 행복해야 부부 사이 애정도 잘 유지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상대에게 기쁨을 나눠줄 수 있을 만큼 기쁨을 가지고 있으면 상대에게 기쁨을 받을 수도 있다는 것이 원칙입니다. 부부 사이에 있는 최대의 비극은 상대에게 자신의 삶의 방식을 강요하는 일입니다. 부부란 상대가 지니고 있는 결점을 이해하고 상대에게 맞춰야 하지만 그렇다고 본래 자신의 모습에서 벗어나야 한다는 것은 아닙니다. 나를 나답게 만들어 당당하게 살아가는 자존감만이 서로에게 바치는 사랑을 가능하게 합니다. 자신을 사랑하는 것이야말로 평생 지속되는 로맨스이다. 소설가 오스카 와일드의 말입니다. 제4장 마음대로 살고 힘껏 행복해질 것. 16번째 솔루션입니다. 나로 있을 수 없다면 인생이 아니다. 폭력적인 상대를 똑똑하게 다루는 법. 신경질적인 이기주의자를 대하는 방법으로는 뻔뻔한 정면 대응이 최고다. 역사적으로 볼 때 폭군이 지배하는 나라일수록 위기 상황이 오면 아주 쉽게 멸망합니다. 그 이유는 폭군의 신경질적인 이기주의가 저항을 받게 되면 그 스스로는 나라를 구할 어떤 조치도 취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무조건적인 복종을 강요하는 사람을 다루는 방법으로는 철저히 비굴하게 따르거나 아니면 위기 일발의 상황을 만들어 정면 대응하는 것입니다. 매사에 자기 본인인 사람을 상대할 때는 의도적인 침묵도 효과가 있습니다. 신경질적인 이기주의자에게 제일 좋은 대처 방법은 무시하라 입니다. 17번째 솔루션입니다. 이기주의에도 기술이 필요하다. 어느 이기주의자의 죄와 벌. 찰스 디킨스의 소설 크리스마스 캐럴에 등장하는 구두쇠 스크루지 이야기를 접한 바가 있을 것입니다. 그는 미래의 처참한 고독을 맞게 되는데 이는 탐욕스러운 이기주의자에게 반드시 닥치는 현실 속의 냉엄한 말로입니다. 탐욕에 눈이 먼 사람일수록 자기 이익에 집착하고 그것을 자존심을 지키는 일이라고 착각합니다. 오직 자기 자신에 대한 관심으로 집중된 삶을 고집하는 한 그는 더 빠르게 파멸의 길로 치달을 수밖에 없습니다. 나 자신도 탐욕적 이기주의에 발목이 잡혀 있지 않은지 돌아볼 일입니다. 18번째 솔루션입니다. 한 번뿐인 내 인생, 지금 행복한가? 평생 남을 의식하다 벌어지는 몇 가지 일들. 남편은 가장으로서 가정을 책임지기 위해 돈을 벌기 위한 일의 노예가 되어버렸다. 아내는 남편에게서 받은 생활비로 가정을 꾸려나가면서 한 사람의 여자로서 주체성을 잃어버리고 남편에게 의존할 수밖에 없다. 우리는 사회가 요구하는 모범적인 가정이라는 의무감 아래 한 가정에서는 극복하기 힘든 불안이 자라고 있습니다. 다음의 행동 특성 또한 비뚤어진 의무감의 부작용입니다. 적성과 맞지 않는 일을 한다. 상처를 주는 것이 두려워 내키지 않는 사람과 결혼한다. 자신에게 전혀 도움이 안 되는 일에 묶여 책임을 떠맡는다. 자기 능력 이상으로 무리해서 일하지만 타인의 성공을 위해서다. 주위의 압력을 이유로 마음에 없는 행동을 한다. 기본적으로 원하는 진정한 욕구를 억누르고 기존의 흐름에 순응한다. 단언컨대 자신의 진정한 욕구를 무시한 채 사회에서 요구하는 선을 행하다 보면 후회만 남습니다. 자신을 위해 뻔뻔한 용기가 필요한 것입니다. 자존감은 나로부터 시작되어 타인에게 전파되고 흡수되는 따뜻한 자기애에서 비롯됩니다. 자기 중심적으로 살아서는 안 된다는 이 사회의 관습적 의무에 저항하면서 자신의 삶을
구축하고 있는 것들을 최우선적으로 사랑하는 일. 진정한 자존감은 바로 이것에서 출발합니다. 19번째 솔루션입니다. 싫어해도 괜찮아. 짜증나는 사람을 견디는 법. 만약 당신에게 짜증나는 상황이 연출되고 있다면, 또는 믿을 수 없이 이기적인 사람을 상대하고 있다면 절대 그를 상대로 똑같이 화를 내거나 겁을 주어서는 안 됩니다. 그런 행위는 상대방을 더욱 긴장시켜 공격적으로 만들기 때문입니다. 살면서 봉착되는 온갖 짜증나는 일, 위기 상황, 심지어 절망적인 기분에 사로잡힌 순간에도 억지로 상대하려 하지 말고 함부로 화를 내지도 마라. 진짜 똑똑한 사람은 위기 상황에 처할수록 자신만의 무기를 쉽게 드러내지 않는 법이다. 과잉된 은행은 겁쟁이들의 특징이다. 자신에게 만족하는 자존감 강한 사람일수록 나를 성급하게 드러낼 필요를 느끼지 못합니다. 가장 강한 힘은 단순한 인내에 있다. 이 조셉 코스맨의 말입니다. 20번째 솔루션입니다. 착함을 완성하는 뻔뻔함. 오늘도 인간관계에 지친 당신에게 누군가가 갑자기 나의 뺨을 때리거나 생각지도 못한 위기가 닥치고 나를 괴롭히는 사람이 있을 때 싫은 소리 한마디 못하거나 저항하지 않고 회피하는 사람을 배려심 깊고 선량하고 착하다고 할 수 없습니다. 진짜 미덕은 착함이 아니라 착함을 달성하는 뻔뻔함에 있습니다. 자신의 발전을 위해 삶의 활력을 불어넣는 사람, 현재의 어려움을 제거하기 위해 방향을 정하고 어떻게든 자기 방법을 밀고 나가는 사람이야말로 진짜 선량한 사람인 것입니다. 모든 이야기에서 위기에 처했을 때 힘을 내는 자가 영웅이고 문제로부터 달아나는 사람은 영원한 조연입니다. 그런데 사람의 마음속에는 영웅과 조연의 모습이 동시에 존재합니다. 어느 쪽이든 자신이 선택할 문제인 것입니다. 마지막 21번째 솔루션입니다. 결국 자기 자신밖에 없다. 인생을 단순하게 만드는 12가지 방법. 첫 번째, 다이아몬드의 법칙을 이해하라. 남아프리카의 다이아몬드 광산에서는 광부들이 손톱만한 금강석을 찾기 위해 몇 톤의 땅을 파헤친다. 일상 속에서 대부분의 사람들은 다이아몬드보다 흙이 더 많다고 비관한다. 나쁜 면에 눈 돌리지 말고 아프리카의 광부처럼 좋은 면을 찾아 파헤치기만 하면 되는 것이다. 두 번째, 만족과 불만 사이의 밸런스를 유지하라. 나는 좋은데 남은 싫어하는 경우가 있다. 나를 만족시키는 것을 찾아내고 과감히 선택하도록 하자. 고민이 되는 문제는 과감히 피하고 버리자. 내가 아닌 무언가로 인해 행복이 파괴되지 않도록 미리 손을 쓰는 것이다. 세 번째, 주변의 말에 갈팡질팡하지 마라. 다른 사람이 제멋대로 짓거리는 말과 어리석은 생각에 영향을 받지 말고 눈앞의 상황에 대해 스스로 생각하고 판단하는 습관을 길러야 한다. 주위 사람의 의견을 충분히 청취하는 일도 중요하지만 스스로 생각하고 판단하는 습관을 통해 확고한 신념이 생긴다면 다른 사람들의 허튼 소리에 영향을 받지 않게 될 것이다. 네 번째, 사실과 희망을 혼동하지 마라. 내 생각의 30%는 생각 그대로이지만 나머지 70%는 전혀 다른 감정을 뒤섞은 것에 지나지 않는다. 따라서 지금 생각하고 있는 것이 진짜 자신의 생각인지 점검하고 또 점검하지 않으면 자신을 속이는 것이나 마찬가지이다. 다섯 번째, 기록하라. 문제를 머릿속으로만 생각하면서 해결하려고 하지 마라. 떠오르는 아이디어를 엉성하게나마 기록해두는 습관을 기르자. 문제를 중요한 것과 중요하지 않은 것으로 구분한 뒤 최소한 5명 이상의 전혀 다른 사람에게 의견을 구해보자. 그 5명 중에는 당신의 의견을 찬성하는 사람과 당신을 별로 좋아하지 않는 사람도 포함시켜라. 여섯 번째, 버려라. 어떤 문제로 고민하고 있을 때는 최소한으로 짐을 줄이자. 어떻게 하면 곤란한 상황을 줄일 수 있을지 생각해보라. 일곱 번째, 장악하라. 문제를 일으키면서 지속시키는 원인, 사람, 환경이 반드시 하나씩은 있다. 이를 찾아내어 저지할 수 있다면 문제를 장악할 수 있다. 여덟 번째,
사고의 7단계를 이해하라. 1단계, 지금 일어나고 있는 사실을 검토하고 정리한다. 2단계, 원인을 찾는다. 3단계, 문제의 일반 원리를 도출한다. 4단계, 문제에 관계된 모든 사람을 검토한다. 5단계, 장소나 사물 리스트를 작성한다. 6단계,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사람이나 사물을 파악한다. 7단계, 대응 방법을 결정한다. 9번째, 할 것처럼 철학을 배우라. 생각은 행동에 지대한 영향을 끼친다. 이성은 어떻게 행동할지를 계획하기 위해 존재하고 의지는 계획을 실천하기 위해 존재한다. 어려움에 빠졌을 때 어떻게 행동할지 당신만의 프로그램을 미리 만들어 두자. 이를 사전에 준비하는 것을 할 것처럼 철학이라고 부른다. 10번째, 문제에 호기심을 느껴라. 문제의 중심에 뛰어들어 나를 화나게 하는 핵심이 무엇인지를 찾아내자. 목전의 문제에 두려움을 느끼지 말고 먼저 호기심을 갖고 대하면 공포는 약해질 것이다. 11번째, 시도하라. 인류가 몇 세기에 걸쳐 풀어낸 중요한 진리들은 모두 그것을 직접 실험한 사람들 덕분이다. 내가 문제의 당사자가 되어 작은 시도라도 계속하면서 문제 상황을 이루는 요소를 이것저것 변형시켜보자. 인생을 단순하게 만드는 마지막 12번째 방법입니다. 도움을 구하라. 자존감이 부족한 사람은 거절의 두려움 때문에 도움을 구하는 일에 주저하지만 자존감이 강한 사람은 쉽게 타인의 도움을 구할 수 있다. 도움을 구하는 일은 상대에 대한 배려가 없으면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어려움에 처할수록 망설이지 말고 주위에 도움의 손길을 뻗어라. 아무것도 변하지 않을지라도 나 스스로가 변하는 순간 우주가 변한다. 작가 오노레 드 발자크의 말입니다. 이상으로 나는 뻔뻔하게 살기로 했다를 1부와 2부로 나누어 리뷰해보았습니다. 세상을 살아가는 주체인 나를 사랑하고 존중하고 배려하는 것이 곧 남을 사랑하고 존중하고 배려하게 된다는 것을 느낄 수 있었던 아주 소중한 책이었습니다. 여러분도 이 책을 구입하시어 읽어보시고 자신이 세상의 조연이 아니라 주연으로 살아갈 수 있는 21가지 솔루션을 배우고 익혀서 세상에 태어나 한 번뿐인 스스로의 삶이 자신에게 만족된 삶으로 비춰지길 바랍니다. 이 책을 읽고 소개하는 시간이 저에게는 참으로 행복한 시간이었습니다. 여러분도 저와 같이 행복함을 느끼는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끝으로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은 저에게 큰 격려와 사랑이 됩니다. 감사합니다.